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죠. 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개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당선되고 이제 친박 진영 의원들의 활동 공간이 이제 좀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이 좀 있었죠. 친박 신당설 일단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당무감사 인적 쇄신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친박 진영 의원이십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지금 당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어제 나경원 의원 근데 2배 차이가 넘었어요. 표 차이가요. 그죠? 예, 60... 그동안 복당파 분들이 얼마나 전향하고 있었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하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친박은 없고요. 수당파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동시에 낸 거죠.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할 때 얘기 안 듣고 있다가 정말 그 의원들 목소리가 이랬구나. 의원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지금 말씀하신 수당파,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이게 친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분들이 주류다, 이걸 확인한 선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복당한 사람들이 너무 전행했다. 전행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목소리도 하나도 듣지 않고 마치 그 점령군처럼 완장차고 점령군처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온 것이다. 서로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죠. 이 몇 가지 해석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김학용 의원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이 당이 깨질 거다. 친박 신당 등등 당이 깨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예. 그건 복당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바른당이라는 당이 아직도 바깥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바깥에 있는 그 신당의 복당파들이 또 다른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얼마나 이 복당파와 수당파가 얼마나 생각이 달랐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옹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평가를 잠깐 할게요. 하나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1년 동안 하신 사실 홍문종 의원하고 그 선거를 하신 분이죠. 김성태 대표가 1년 전에요. 자, 김성태 대표의 원내대표 활동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들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일방통행식 원내대표였고요. 또 아쉬운 것은 우리 보수 우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연을 넓히기 위한 그런 본인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마다 그저 타협하고 아니면 나눠 먹고 하는 식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선명성 그리고 우리 우익이 가야 할 길 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성태 대표는 상당히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우익의 선명성이라든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김성태 대표가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서는 좀 명확한 입장들을 밝히시고 선명했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네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그 김정일 답방에 대해서도 김정은 답방이요? 예.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도 예. 한마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에 같은 것도 사유재산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국민들이 혹시 지금 역풍 맞는다. 그러나 그 우익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소득주도 성장 예산들 같은 것들은 결국은 다 통과시키고 말았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어떠나 진보의 사회주의 국가의 일종의 포퓰리즘 같은 정책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 투쟁에서도 보면 본인 지역구에 뭘 늘린다 어쩐다 하는데 골몰해가지고 우리 그야말로 어떤 우익의 가치를 지키는 예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빵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성태 대표에게 과연 우리가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맞느냐, 우익의 가치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하여간 제일 요 근래에는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바깥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 최소한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드루킹 가지고도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투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핵화 없는 김정은 답방 그리고 6.25 사변 6.25 동란에 대한 입장 표명 그리고 비인간적인 북한에서의 인권이요? 김정은의 정치 행태에 대한 나름대로 국제사회 고백 이런 거 없이 저희가 김정은 답방을 맞이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최소한도 우익이 내고 있는 목소리에 화답을 해야 되거든요. 화답해야 되고 우익 정당이면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경원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우익의 가치라든가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의 원내대표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여간 어쨌든 저희하고 이제 소통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의견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에서 제가 잠깐 물어보다가 지금 선거 얘기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이제, 친박 신당,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당파의 신당은 저 바깥에 지금 있고요. 예, 이미 있고요. 또,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당도 바깥에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 당으로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한국당에서 이런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는 당이 자기 생각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그 당이 운영된다면 복당했던 사람들도 다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복당했던 분들이 계속 당에서 전행을 하면 우리 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결과로 보면은 선거 결과 전에는 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지금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우리 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우리가 당을 지키고 이게 우리 당인데 우리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태도를 제가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일부 인터뷰에서 이제 바깥에 실체가 있다 이런 말들을 신당 창당으로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기 아니,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다라는 건 저기 제가 말씀드린 애국당도 있고요. 예. 또 저기 바른당도 있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네. 어쨌든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당협위원장 교체. 당협위원장 교체는 이제 예. 이 복당파 분들이 이제 비대위원장도 모셔왔고 뭐 네. 그분들이 다 조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뭐 무슨 저 위원장 교체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추진해왔다고 예.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동력을 잃었어요. 그분들이 뭐 뭐라고 얘기하는데 코웃음 치는 거죠. 아무도 그거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고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이제 당무감사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뒷방에서 앉아가지고 뭐 쑥닥쑥닥해서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얘기한들 지금 우리가 뭐 내일 모레 전당대회 하는데요. 예. 전당대회 당 대표가 하는 일이 전당대회 당 대표가 앞으로 당을 어떻게 꾸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이죠. 지금 여기서 뭐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뭐 누굴 쳐내고 뭐 누구 뭐 갈고 하는 일들은 이제 빨리 스톱하고 전당대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전당대회 빨리 치르는 방법 외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자기들이 설사 뭘 한다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초에 이제 관측은요. 이번에 이제 당무감사 결과에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예컨대 뭐 기준 중에 하나가 뭐 최순실 국정농단 방치하는 인사들 뭐 이래가지고 현역 의원들도 한 10명 정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약간의 이제 예측인데 그런 있었는데 그걸 누가 인정하냐고요. 이제 복당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을 이지경으로 만든 복당파 사람들을 지금 문제 삼아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동력을 잃었죠. 동력을 잃었다. 예, 빨리 이제 짐 싸고 집에 갈 생각해야죠. 당무감사 결과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였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무슨 잔치였고 잔치는 끝났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해서 그분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 이거네요, 이제 구도는.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 비대위 체제가 그래도 지금 한 2달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2달 넘게 남았네요, 그죠? 뭐 2달 넘게, 그러니까 2달 안에 뭐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했다고 치시자고요. 짐 싸기엔 너무 긴 시간이라서 이게. 예? 짐을 싸기에는 2달이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당이 좀. 아니, 그러니까 2달 동안 자기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이른바 복당파에 대한 증오심만 더 불타오르게 할 거고요. 네. 일단은 동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뭘 어떻게 할 생각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바보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그 전당대회에 지금 여러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 언론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김성태 지금 이제 전 원내대표네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글쎄요, 뭐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돼야 진정한 이제 우리의 갈 길이 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당이 결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깥에 있는 바른당이 됐건 또 애국당이 됐건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 우익 단체들 보수 단체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당 안으로 끄집어 드릴까?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 번 봤죠. 근데, 요 근래는 못 뵀습니다만, 여러 번, 저희가 잘 아는 분이고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이 좀.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들어보지를 않아서, 아직도 지금
약간 뭐 이럴까 저럴까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